에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청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AA가 다시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윈텐밍 씨가 왔다고요. 도착한 지 벌써 하루가 넘었어요. 게다가 그가 선생님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어요. 난 이미 너무 큰 선물을 받았는걸? 아니요, 이 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선물이에요. 관이판이 그들의 대화를 막고 말했습니다. 그가 온 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렇게 통신 채널을 오래 열어두는 건 위험해요. 이제 곧 대기권에 진입하니까 몇 분 뒤에 보는 걸로 하고 이만 통신 종료할게요. 그렇게 관이판은 통신 채널을 닫은 후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청신 박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관 박사님, 이게 꿈은 아니겠죠?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보장할게요. 그나저나 윈첸밍 씨가 준비했다는 별보다 더 대단한 선물이 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텐밍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우리 세계에 불확실한 정보가 하나 입수됐었는데 그게 삼체의 식민지 행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약 100광년 거리에 그 행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정보가 맞다면 삼체도 태양계 중력파 신호를 수신했을 거예요. 만날 장소는 예전에 윈텐밍 씨와 정했다고 했으니 그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대화를 하는 동안 헌터호는 푸른별 대기권에 진입했고 흔들리는 선체 안에는 청신의 싱그러운 떨림이 향기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헌터호의 궤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역추진을 하려는 그 순간 천둥 같은 굉음이 그 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뒤이어 선체가 폭발할 듯 진동했고 이후 순식간에 모든 빛이 소멸한 듯 주변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청신에게 무엇인가 관통하는 듯 했고 그것은 찰나의 순간 그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신은 방금 그 감각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 같기도 했고 억겁의 세월 같기도 했습니다. 훗날 관이파는 그것이 시간의 진공이었고 그 공간을 청신이 관통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시간의 진공은 말 그대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차원에 살아있는 생물에게 그 공간은 찰나이기도 하면서 영혼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칠흑의 암흑 속에서 관이판과 청신은 주변을 더듬어 서로에게 닿았고 그 순간 서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관이판은 긴장한 기색을 최대한 숨기고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우선 움직이지 말고 이대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으세요. 그의 말이 우주복 헬멧의 이어폰을 통해 청신에게 들렸지만 그 소리는 속삭이는 듯 아주 작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청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어폰은 작동이 멈춘 상태였고 관이판은 헬멧을 쓴 채 청신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청신 박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우주복에 산소 공급이 중단됐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제가 곧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재빠르게 어딘가에서 화학 발광 스틱을 꺼내와 주변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우주복의 제어 시스템이 꺼진 상태였고 그는 선체 내부 비상기압 조종기를 작동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청신은 우주복 내 얼마 남지 않은 산소가 빠르게 고갈되는 걸 느꼈고 이내 질식의 공포에 빠져 우주복 헬멧을 벗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내는 아직 기압 조종이 되지 않은 진공의 상태였고 헬멧을 벗는다면 죽음은 삽시간에 그녀를 덮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관이판이 발버둥 치는 청신을 강하게 끌어안았고 그 강한 압력에 청신은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렇게 청신의 의식이 점점 꺼져가던 순간 선내의 기압이 긴급 복구됐고 관이판은 재빠르게 청신의 헬멧을 벗겨버린 뒤 자신의 것도 벗어버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그 둘은 이내 헐떡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청신에게 관이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긴급 기압 복구로 잠깐의 시간을 번 것뿐이에요.
이걸로는 얼마 못 가. 우리 모두 질식할 거예요. 그리고 곧 선내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 빨리 구형 우주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게 말한 관이파는 어딘가에서 육중한 우주복 2벌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서기시대에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우주복이었습니다. 청신은 아직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관이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관이판이 청신에게 그 육중한 아날로그식 우주복을 입혀주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린 저광 속의 세계로 진입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선이 확산된 것 같아요. 윤텐밍 씨의 우주선이 이 양성계에 오면서 그걸 자극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그의 말대로 DX3906 항성계는 확산된 죽음의 선으로 인해 블랙존 안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이곳의 광속은 초속 10km 초반으로 대기권에 진입하던 헌터의 속도는 이를 이미 초과했었지만 블랙존에 갇힌 순간 이곳의 광속으로 그 속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우주선의 모든 시스템이 꺼져버렸고 현재는 푸른별 주위를 저광속으로 공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광속의 블랙존 안에서도 악마 같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법칙은 작동 중이었고 이는 그들의 찰나가 외부 세계에선 억겁의 시간이란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신의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신에게는 관이판이란 단 하나의 세계이자 희망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청신이 말했습니다. 관 박사님, 우린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스럽게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의 말대로 헌터워에는 블랙존에 갇힐 경우를 대비해 양자 컴퓨터의 백업 시스템, 유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를 본따 만든 것으로 화학작용에 의한 병렬 처리 컴퓨터였습니다. 또한 유런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초당 100바이트 남짓으로 부팅하는 데만 약 2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관이판이 절망한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남은 산소량으로 시스템 부팅까지 버틸 수 없어요. 이대로 우린 바로 동면에 들어야 합니다. 자, 청신 박사님, 이 약은 동면 장치 없이 단기 동면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렇게 서로 동시에 약을 먹은 그들은 침대에 누운 채 서로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만이 전부였고 그런 청신에게 관이판이 말했습니다. 청신 박사님, 사실 박사님이 검잡이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일도 박사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박사님을 검잡이로 택한 건 모두를 사랑으로 대해주길 바랬기 때문일 거예요. 비록 그 대가가 크긴 했지만 박사님께선 그 시대의 가치관을 대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멸망한 것도 절대 박사님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를 포함해 태양계에 살았던 모두의 노력이 가져온 파멸인 거죠. 두 눈에 한가득 눈물이 고인 청신이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전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가 두려울 뿐이에요.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저에겐 가장 두렵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손을 맞잡은 둘의 의식과 호흡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면에서 서서히 깨어난 청신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의 전부인 관이판이 빙그레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건 아마 유런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성공했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이판은 갈증이 날 청신에게 물병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16일째예요. 청신도 이미 각오했었기에
담담히 그의 말에 끄덕이며 관이판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동면전과 동일하게 광속 시 볼 수 있는 풍경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16일간의 광속 비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입을 열기 힘들었지만 관이판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헌터호의 모든 기능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대로 감속해 광속 비행을 중지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있던 청신이 그의 말에 반색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블랙존 내에서 핵융합 엔진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 공률 엔진도 블랙존에선 그와 마찬가지였기에 청신이 물었습니다. 핵융합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희 세계는 오랫동안 블랙존에 대비해 왔었고 유령 컴퓨터 말고도 이곳에서 사용 가능한 반물질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추진 방식이죠. 이후 그들은 반물질 엔진을 작동시켜 16일간의 광속 비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신은 창밖의 풍경을 보곤 드디어 저광속 비행에서 자신들이 탈출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였고 머나먼 우주의 하늘을 본 순간 청신은 또 한 번 놀라며 관이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우주를 가득 채운 선들이 뭐죠? 저건 우리가 알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죠. 이제 DX3906 항성계의 저 별빛들이 도달하려면 두 개의 경계면을 지나야 합니다. 우선 외부 우주와 우리가 있는 블랙존의 경계면, 그리고 블랙존 내부의 사건의 지평선이 그것들입니다. 우린 이제 저광속 블랙홀 내부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별빛들이 저런 식으로 왜곡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과 함께 그들은 과거 푸른 별의 지표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이제 더 이상 푸른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저광속 비행을 하는 동안 푸른 별은 어느새 보랏빛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헌터호의 문을 열고 보랏빛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살아있을 윈텐민과 AA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헌터호로 행성의 모든 것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일간의 탐색에도 행성 내에선 그 어떤 문명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미뤄왔던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건 지질의 방사성 붕괴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채집한 지표면 샘플을 분석기에 넣고 그들은 30분간을 기다렸습니다. 관이판 박사님, 지형이나 생물체들의 변화를 봤을 때 수천 년은 흐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그보다 더 흘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얼마나 흘렀는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사이 분석의 종료를 알리는 알람이 울렸고 지금 그들은 모니터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신은 몇 번이나 숫자의 자릿수를 다시 확인해 본 후 조용히 보랏빛 세계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890만 년이... 관이판이 그녀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신,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DX3906이란 저광속 블랙홀이 생성된 지 1890만 년. 그곳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청신은 관이판의 어깨에 고개를 묻은 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윈텐밍의 뇌가 몸에서 분리됐을 때도 그녀는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우는 건 윈텐밍을 만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은 모든 걸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운명 앞에 선 자의 처절한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청신과 관이판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시간이 정지한 듯이 그 순간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난지 모를 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청신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뭔가는 남겼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청신? AA는 돌에 글을 새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 이 행성 어딘가에 그 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알겠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마세요. 이후 관이파는 헌터호를 원격 조종 모드로 해 행성 전체에 걸쳐 탐사파를 발사해 지표면 30m 아래 깊이까지 모든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 헌터호는 그들이 남겼을지 모를 글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침식된 지하 30m 아래 퇴적층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아쉽게도 일부분의 투하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완벽한 내용을 복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A와 윈텐밍이 행복하게 이곳에서 여생을 마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청신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뗐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것이든 가능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 별의 아담과 이브가 돼 문명을 창조했을지도 몰라요. 관이판의 말대로 윈텐민과 AA의 자손들이 정말 이 별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궜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명이 1000만 년을 지속했더라도 지금은 그로부터 900만 년이 더 흘러있는 상태였습니다. 청신은 그런 생각을 하니 새삼 시간의 무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직사각형으로 빛을 내뿜는 무언가가 주위에 나타났고 청신이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남겼다는 선물일까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선물도 1900만 년이란 세월 앞에선. 하지만 관이판의 생각과 달리 그것은 윈텐밍이 그들을 위해 남긴 선물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밖에 존재하는 선물이었기에 1900만 년이 아니라 1900억 년 후에도 그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청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문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군요. 아마 윈텐밍 씨가 준비한 당신 선물이 문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선물이겠죠. 그럼 가볼까요? 이 말과 함께 관이파는 청신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남자의 실루엣은 빛이 새어나오는 직사각형 문으로 인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암흑의 공간은 그들의 입장과 동시에 서서히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공간의 주인이 나타남과 동시에 시간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밖의 세계에선 찰나일 수도 우주의 나이만큼 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시간 밖의 세계이면서 그들만을 위한 우주이기도 했습니다. 청신과 관이판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땅이, 하늘엔 따스하게 세계를 감싸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읽어놓은 듯 검은 빛깔의 기름진 밭이 있었고 그 너머 먼 곳에 두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실루엣을 쫓았지만 그것들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내 관이판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 실루엣은 우리들이에요. 아마 다른 방향에도 복제된 우리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공간을 지구에서 최초로 생각해낸 과학자의 이름이 찰스 마이스너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면 중 악과 D가 하나고 좌와 우가 하나예요. 그러면 공간의 제일 앞에 도착하는 순간 우린 공간의 제일 뒤에 있는 거고 좌우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있을 거죠.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사면은 사실 두 면뿐인 거고
우리가 걸어온 거리를 봐선 아마 바로 세로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네, 맞아요. 여긴 하나의 폐쇄된 우주와도 같죠. 당신에게 별을 선물했던 그 남자가 이번엔 이 소우주를 준비한 거죠. 청씨는 다시 한번 윈텐밍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뱉어낸 관이판의 말로 인해 이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윈텐밍이란 사람은 대단한 남자 같군요. 그에 반해 전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관이판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우주에 자신의 경쟁자가 없음에 속으로 안도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청신이 그의 말에 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제 남자니깐요. 그 말을 하며 청신은 관이판의 어깨에 자신의 고개를 살포시 얹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를 거닐며 그들을 위해 준비된 아늑한 통나무 집 안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나무 집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둘은 긴장하며 그 문을 열고 있는 자를 주시했습니다. 이내 문이 다 열어져 쳐진 후 청신은 그 존재를 보고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지자! 저도 지구와의 통신 자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생체형 안드로이드 로봇이군요. 아직도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한 미모의 지자가 먼저 청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청신님께 말했었죠. 이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으니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지자,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이야. 지자가 청신의 말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답했습니다. 647호 우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전 이 우주의 관리자랍니다. 지자의 이 말에 관이판이 답했습니다. 우주의 관리자라니 정말 대단하군요. 저 같은 우주학자에게 꿈만 같은 직업이네요. 아니에요. 전 그저 이곳을 관리할 뿐이고 이 우주의 주인은 두 분이신걸요? 둘이 아니라 청신 박사님 한 분이겠죠. 아닙니다. 이 우주는 주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윈텐밍 씨가 두 분에게 남기신 게 맞습니다. 뒤이어 지자는 이곳에 관한 설명을 이었습니다. 우선 윈텐밍이 이 소우주를 두 사람에게 남긴 이유는 다가올 대우주의 빅크런치를 피해 이곳에서 두 사람이 생존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빅크런치 이후 우주의 전원시대가 도래하면 청신과 관이판이 그 우주에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대우주의 시간과 격리된 곳이었고 지자의 계산대로라면 소우주 시간으로 10년 이내 대우주는 소멸과 재창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던 관이판은 지자가 사용한 전원시대라는 단어를 듣곤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외우주에 진출한 관이판의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삼체 세계에 속한 지자가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뜻은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텐밍이 푸른별에 도착한 시간을 생각해봐도 관이판의 세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삼체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었기에 관이판은 이들이 자신의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관이판은 1900만 년이란 세월을 떠올리고는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참, 내가 우습군요. 뭐가요? 아니에요. 잠시 바보 같은 망상을 했어요. 그의 자조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지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신과 관이판이 대우주의 빅크런치까지 살아갈 647호 소우주에는 그들이 2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돼 있었고 그 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일궈야 할 밭을 살펴보던 관이판이 말했습니다. 이 작물들은 무토양 재배가 더 적합할 것 같군요. 그 말에 청신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의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이 세상에서 네가 목숨 걸고 싸우며 피와 땀을 흘릴 가치가 있는 건 오직 땅뿐이란다. 이 말에 관이파는 그답지 않게 울컥 흥분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청신, 당신을 포함한 태양계 인류가 멸망한 이유라고요. 그렇게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는 겨우 당신과 AA 두 명의 목숨뿐이었죠. 그들이 지구와 태양계에 집착한 건 마치 다 큰 성인이 독립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분 상하셨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래비티오와 블루스페이스와 같이 외우주 인류가 탄생한 것도 태양계의 누군가가 의도했기 때문이란 것만 기억해 두세요. 청신의 말에 관이판이 조금 시무룩해진 채 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남자는 이 우주에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청신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을 갖춘 남자를 그녀는 좋아하지 않았고 그 자격을 갖췄던 과거의 한 남성이 외치던 구호가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진, 전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진하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신과 관이판에게 지자가 따스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우주는 이제 곧 새로 시작될 테니깐요. 이렇게 그들은 647호 우주 생활을 시작했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청신과 관이판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시간이 나면 소우주의 무한한 세상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또한 지자에게 삼체 세계에서 이룩한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것도 이들에게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청신은 요즘 빅크런치 이후 전원시대 우주의 생활을 계획하는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대우주는 4차원 이상의 공간, 최대 10차원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647호 우주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청신과 관이판 말고 대우주에는 빅크런치 이후 우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청신과 관이판과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볼 수 있었고 청신은 그런 존재들과 새롭게 창조될 우주에서의 삶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신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 그녀를 바라보는 관이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다차원으로 펼쳐진다고요? 네, 그래요. 제가 계산한 빅크런치 후 전원시대에는 시간 차원도 최소 2 이상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린 동시에 여러 갈래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선택들 중 하나는 옳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밀을 수확하기 얼마 남지 않은 밤, 관이판은 어둠이 깔린 대지 위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신은 잠결에 그가 옆에 없다는 걸 알고는 그를 찾아 밖으로 나왔고 그의 표정을 보곤 이내 말없이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관이판이 곧 낮게 읊조렸습니다. 질량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는 청신이 그의 속내를 이해하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관이판이 다시 입을 뗄 때까지 멍하니 소우주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신, 난 요즘 삼체의 우주학에 관련된 책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읽은 내용에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우주의 질량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설 만큼 정교하게 맞물려 있죠. 대우주의 질량은 정확히 빅크런치를 일으키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 그 질량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폐쇄된 우주가 개방되면서 무한하게 팽창할 거예요. 이제서야 청신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기 시작했고 이에 답했습니다. 그 말은 대우주의 총 질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삼체세계가 만든 소우주만 해도 수백 또는 수천 개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주의 종족들도 이런 소우주를 만들어 빅크런치 이후 세계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 소우주의 모든 것들은 원래 대우주의 물질들이었죠. 결국 우리 같은 존재들로 인해 원래 우주는 빅크런치를 일으키지 못하고 무한하게 팽창될 거예요. 지자에게 이 사실을 말해봤어요? 네. 하지만 이 소우주를 개발할 당시 삼체세계의 계산으로는 그 영향이 빅크런치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걸로 결론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이후 상황은 지자도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정말로 대우주가 영원히 팽창할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아마도 삼체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우주의 복원자들은 이 문제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죠. 지자에게 들은 바로 그들이 현재 대우주 문명 회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소우주의 개발을 멈추고 이미 만들어진 소우주의 질량을 다시 대우주로 반환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관이판, 우린 신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 우주를 창조한 건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화는 없었고, 그렇게 그들은 밤하늘이 달이 태양으로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자신들만의 신에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추수가 시작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곡식 창고에는 이미 수확한 밀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고 더 이상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생각이 정리될 때면 서로에게 앞으로의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대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신의 고뇌까지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이런 고민들로 울상이던 그들의 시야 저 먼 곳에 장걸음으로 자신들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지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다급한 걸음걸이를 보며 대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그들 앞에 다다른 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우주에서 초막 신호가 수신됐어요. 초막 신호는 소우주와 대우주 간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 간의 통신은 아주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우선 초막 통신을 발신하는 건 대우주에서만 가능했고 소우주는 오로지 수신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 신호가 소우주에 미치기 위해서는 아주 극소량의 정보를 담은 신호라도 하나의 은하계 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야 가능할 정도로 우주적인 통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규모 에너지를 소모한 통신이라면 이는 분명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자가 허공에 스크린을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5분 전부터 신호가 수신되고 있어요. 메시지 자체는 짧지만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송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언어의 수가 10만 종이 넘어가고 있어요. 청신이 물었습니다. 지자, 우리에게만 수신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소우주를 향해 발신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통신을 하면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삼체와 지구의 언어로 수신된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수신되는 내용을 스크린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언어는 100만 종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세 개의 언어 모두 수신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두 언어 모두가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삼체와 외우주 인류 어느 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삼체와 인류 모두 이 우주의 유의미한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 생각이 든 셋은 모두 씁쓸함을 느꼈고 관이판이 모두를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삼체와 인류가 이 우주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지자가 외쳤습니다.
우리 언어가 수신됐어요. 지자의 말대로 언어의 종류가 130만 종을 넘어갈 무렵 삼체 언어가 수신됐고 이후 약 160만 종에 이르러 인류의 언어도 수신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초막 통신의 신호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순간 소우주에서 삼체의 안드로이드와 인류 그 세 명은 서로를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수신된 언어보다 수천만 배는 많은 문명이 대우주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명은 그 영겁의 세월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가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귀운동 성명서. 우리 우주의 총 질량이 인계치 아래로 떨어졌다. 우주는 곧 열린 뒤 끝없이 팽창하며 죽어갈 것이고 모든 생명과 기억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들이 가져간 진력을 돌려주고 기억체만 새로운 우주로 보낼 것을 촉구한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소우주의 모든 물질을 대우주로 환원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들도 더 이상 소우주에서의 안전한 여생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청신과 간이판의 시선이 스크린에서 서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눈빛으로 모든 대화를 마쳤을 수도 있지만 정신은 암묵적인 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입을 뗐습니다. 관이판, 전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남는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여생을 여기서 보낼 거예요. 청신, 난 930억 광년 크기의 우주를 탐구하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가로 세로 1제곱킬로미터의 이 우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돌아갑시다. 지자가 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대우주는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그곳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예전보다 더 척박한 우주가 됐을 거란 겁니다. 아마 푸른 별도 DX3906 항성도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심지어 대우주가 3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관이판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지자. 소우주의 출구를 광속으로 이동시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의 행성을 지금 바로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존이 가능한 행성을 찾게 되더라도 이 소우주가 여러분에겐 최선의 선택이란 제 생각은 변함없을 거예요. 청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우주는 결국 죽고 말 거야. 우리 결정은 변함없어요. 지자, 부탁할게요. 윈텐밍이 지자에게 부여한 가장 큰 임무가 아마 그녀의 안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는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기록을 뒤져 청신을 설득할 근거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고 이내 지자가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청신 박사님에겐 살아남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책임의 계단을 오르는 여정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범생이 되었다. 박사과정을 밟으며 그 책임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고 PIA에 배치되면서 윈텐밍의 뇌를 일광년 밖 우주로 보내는 게 내 책임이었다. 그리고 난 별을 받았고 그 별로 인해 세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잡이란 책임을 나에게 부여했다. 그때 난 인류의 명운을 내 손에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과장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역사의 줄기를 내 손으로 결정지은 건 확실하다. 그 후 난 인류에게 광속을 안겨주어야 할 책임을 졌다. 하지만 내 판단은 그 책임과 상반됐었고 그 판단이 인류의 멸망에 얼마나 관계 있는지 이제 난 더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멸망의 책임이 나에게 일부 있었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난 그 책임의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건 우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다. 물론 나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책임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내 결정이 우주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신의 존재를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난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유물론을 믿는 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난 역사를 창조한 사람이 아니다. 난 분명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우리의 인류와 문명이 걸어온 길이다. 모든 존재는 요람에서 시작해 빠르게 걷다가 달리게 되었고 결국 하늘을 날게 된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은 우주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은 결국 그들이 지닌 생각의 크기만큼 발전한다. 지자는 지금 소우주의 출구를 광속으로 이동시키며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을 빠르게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값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로 적어도 1 이상은 돼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석 달 넘은 탐색 끝에 겨우 한 행성을 발견했고 지자가 이 둘에게 말했습니다. 행성 하나를 찾았어요. 3등급 행성으로 여러분들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일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가겠어요. 청신은 이 대답과 함께 관이판을 바라봤고 관이판도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확고한 의지로 확인한 지자는 곧 소우주의 설정을 변경한 뒤 이내 생성된 직사각형의 출입구로 소우주의 모든 물질이 대우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47호의 총 질량은 50만 톤이었고 이는 삼체에서 만든 소우주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였습니다. 빠르게 소우주의 토양과 식물들이 대우주로 유출됐고 흙바닥이 비워지며 곧 금속 패널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우주의 그릇이 됐던 공간은 이내 삼체 기술의 집약체인 우주선으로 변해 있었고 이는 애초에 빅크런치 후 우주로 그들을 싣고 갈 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 중력도 사라졌고 생태 시스템도 작동을 멈춰 청신과 관이파는 어느새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소우주에는 광막한 어둠과 세 사람 그리고 유선형의 소형 우주선만이 그 공간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자는 소우주의 공간에 그녀의 손보다 작은 크기의 금속 상자 하나를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건 양자 메모리였고 그 속엔 인류와 삼체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우주는 미래에 빅크런치를 감지한다면 자동으로 그 금속 상자를 대우주로 배출하도록 설정돼 있었고 청신과 관이파는 모든 소우주의 존재들도 자신들과 같은 선택을 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구의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청신이 말했습니다. 5km만 더 남기고 가도 될까요? 관이판이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5km가 부족해서 우주의 빅크런치가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의 말과 달리 관이판은 그동안 삼체의 우주학을 꽤나 심도 있게 독학했고 그가 알게 된 바로는 단지 원자 하나의 소실로도 빅크런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이판은 대부분의 소우주가 대우주로 복귀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청신의 이런 질문에도 거짓으로 답했던 것입니다. 청신과 관이파는 우주선을 탑승했고 수백억 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시노비 복장의 지자가 다시 날렵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의 등에는 과거처럼 커다란 무사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지자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이들의 우주선은 행흉한 불꽃을 내뿜으며 소우주의 문을 통과해 우리 우주로 다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소우주에는 메시지가 담긴 표류병과 작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유리공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공은 멀어져가는 엔진 불꽃의 빛을 반사하며
그 어둠의 공간을 다시 한번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